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확대에 대한 3국 간의 별도 협의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미한일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미한일 3국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 AI와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제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입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에 앞서 난민으로 규정돼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허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18일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뿐 아니라 각국의 안보실장과 외교장관, 국방장관도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리해 개최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고위관리도 연 1회 정기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는다고 니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또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한일 3국은 정상회의 정례 개최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의도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공개회의 추진과 관련해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5일 미국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는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도 있고 너무 오랜 시간 계속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17일 안보리 발표 때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몇몇 핵심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수용소의 여성 간수 배치와 국제기구 보고관들의 북한 방문 횟수 설정, 이산가족 상봉 횟수 등을 거론하고 뭔가 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합 연습에 미국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 대응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다양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군과 한국군 내에서도 관련 대응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미국 우주군 창설과 연합훈련 참여는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 위출을 숨기는 등 미국의 타격 수단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면서 미국 우주군은 그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과거 훈련에서 미국 공군이 담당했던 역할을 우주군이 맡으면서 지휘 통제와 통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의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며 미국은 그의 안전한 귀환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는 킹 이등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용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으며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킹 이등병의 가족 측은 이날 사회관계 서비스망 X를 통해 킹의 어머니는 이 같은 북한의 보도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북한 당국은 트래비스 킹의 건강에 책임이 있으며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이고 그에게서 전화가 오면 감사할 것이며 트래비스 킹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집중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에 감사해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